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간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주 52시간제 보완, 고용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40시간제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 52시간은 동법 53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주당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란 말은 사기죠. 2000년대 초에 주 44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라면 주 30시간 또는 주 35시간 등을 말할 때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주 40시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로기준법 50조를 넘어서는 조항들은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들이 50조 이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용부가 주 52시간조차 파기한다면 이거는 불법이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학재단 재산 빼먹기 공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 판에 사회개혁하겠다는 조국 어떤 정신세계인가? 중앙일보는 조국 펀드 둘러싸고 꼬리 무는 의혹 밝혀져야 한다. 중앙일보는 기회공정 책임교육부 조국 딸 입학 의혹 즉각 조사라. 동아일보는 조국 사태 묻고 갈 수 없고 다른 후보들 묻어가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에 기성세대는 뭐라고 답할 건가? 매일경제신문은 무조건 조국 감사는 여당,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분명해진 논문 부정, 조국 딸 고대 입학 취소 불가피하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이젠 조국 청문회 미련 접고 지명 철회해야 한다.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아닙니다. 권력을 놓고 벌이는 정치 게임입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이 부재한 사회입니다. 권력을 지키느냐 빼앗느냐는 이전 투구만 남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자선책이 아니라 이젠 내놓고 차악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가 아니라 누가 덜 더러운가 다투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로부터 개혁이나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 촛불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파업 근로손실 일본의 217배 이러고도 그 길 가능하겠나 라고 터무니없는 사설을 내보냈네요. 파업하지 않는 나라와 비교하니 그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파업 손실이 일수 말고 총노동시간을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그렇게 밥 먹듯이 파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 최장시간 노동군에 속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일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멸경제신문은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하고 일본은 백색국가 재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한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필요에 의해 미국 압박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정보력이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군사동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 군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색국가 철회는 그들이 이유로 내세운 강제징용 대법원재판 요구 철회 시에만 가능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양국의 힘겨루기 위해서 일본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서 스스로 백색국가를 철회하든가 아니면 이 둘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압박할 경우에 혹시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보수 통합한다면서 삿대질부터 가치와 비전부터 세워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롯한 범보수 인사들의 보수 대통합 토론에서 벌어진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갈라진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죠. 문제는 한국에서 보수 정치의 가치와 비전이 있기나 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책 발표 TV용 쇼 그 절반이라도
실질 진전에 쏟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내년에 데이터, 인공지능 등 6개 미래산업 분야에 4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혁신성장 2020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면서 규제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일종의 쇼이기도 하고 쇼를 동반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기획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모르겠지만 성장이 가능하지 않아도 영화 제목처럼 꼭 성장을 붙입니다. 혁신이 아니라도 꼭 혁신을 붙입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죠. 혁신의 핵심은 구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한국에 있어서의 현 시기에 있어서 혁신의 핵심은 재벌 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혁신 역시 꾸미는 말로 그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가 채무 너무 빨리 증가, 국회 경고 새겨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정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이 11.1%로 같은 기간 명목 성장률 증가율 5.8%의 1.9배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한국 경제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핵심인데 부채 증가율만 강조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통계 원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국가 부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세 부담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관련 산경신문은 바이오 규제 때문에 못하겠다는데 신산업 지정하면 뭐하나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제 문제가 아니라 신산업을 내세워 투기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분야에서 벌어진 사기와 조작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는가라고 하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산호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세판 짠 경산호위 이젠 결과를 내라라고 다그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경산호위 즉 사회적 합의 코퍼레티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이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경산호위 간판을 유지하고 자리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되지도 않을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공개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정도면은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와 진영의 논리만 판치는 우리 사회에서 논쟁과 토론은 부재한 그런 사회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래도 입장은 다르더라도 토론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청취하고 어떤 판단, 사회적 어떤 공론화의 그런 장은 될 수 있겠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한다면 경산호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